2분기가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이 뭘까요? 뭐 저번 주에 가장 좀 중요했던 실적이 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근데 뭐 엔비디아 때도 그랬습니다만 마이크론도 실적이 뭐 잘 나올 거다라는 거는 사실 뭐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실제로 잘 나왔습니다. 그죠? 잘 나왔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떨어졌죠. 네, 떨어지고 이제 왜 떨어졌나 해서 보니까 전망 매출치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잘 나오고 앞으로 잘 나올 거다, 미래에도 잘 나올 거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떨어지면서 어김없이 실적 관련해서는 예측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무의미하다, 진짜. 네. 엔비디아 때도 똑같았죠. 네, 맞아요. 실적 뭐 잘 나왔고, 근데 이제 주가가 반응 안 하다가 이제 또 CEO가 한마디 하니까 그때 이제 뭔가 또 뭐 그래도 좋아지려나 보다 해가지고 올라갔지. 실적이 이제 잘 나온다 해가지고 주가가 뭐 미국 장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올라가진 않죠. 네. 네. 어김없었다.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보통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실적이 좋으면 기대감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와도 컨퍼런스 콜에서 멘트 네. 하나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확 무너지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놓고 보면 우리가 1분기부터 실적은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대감은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게 좋은 뭐랄까요, 서비스형 멘트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멘트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꼭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주가 많이 올라가 있죠. 네. 제가 볼 때 지금 뭔가 투자자들이 취해야 하는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튀어나온 애들 있잖아요. 네. 조용했는데 갑자기 실적 잘 나왔다 해가지고 네. 움직이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종목을 잘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뭐 화장품이라든지 방산, 조선이라든지 조선, 식품. 네. 이런 게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죠. 지금 뭐 신고가 코앞에 네, 맞죠. 가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업종들이 실적 시즌에 날개를 달고 더 갈 것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나 맞추고, 두 번째는 이제 조용했던 쪽에서 갑자기 서프라이즈가 탁 튀어나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 종목들을 공략하는지.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 네. 2차 전지애들이 네. 우리가 조금 주의를 깊게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실적이 2분기 때 갑자기 막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짙은 암흑기에서 조금 옅은 암흑기로 가는 그 그쵸. 순환되는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뭐 월등히 좋아지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고, 적적폭이 뭐 축소가 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저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3분기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내년에는 뭐 흑자로 전환되고, 뭐 요런 식으로 조금 멘트들이 나와주면은 그 서프라이즈가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있거든요. 도전적인 멘트를 하고 계십니다. 몇 달 안 남았죠.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쵸. 트럼프랑 바이든 첫 번째 토론이 시작됐는데요. 주식 관점에서 미국 대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두 분의 나이가 근데 나이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 다른 나라의 정상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15살? 16살이 많대요. 결국 건강과 맞아요. 이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중간에 뭐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네. 결국 주식시장이 무서워하는 것도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시장이 또 망치가 흔들릴까봐. 그리고 뭐 바이든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저번 대선 때부터 사실 좀 리스크가 조금 네, 있긴 좀 했죠. 있었어. 저번 대선도 이 두 명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포인트는 재선을 못한 미국 대통령은 별로 없다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거다 라고 했지만, 이제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를 했고, 네. 이제 바이든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때도 근데 크게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이랑 네. 그때랑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뭐 이제 화석연료랑 신재생이죠. 그렇죠. 이제 트럼프는 이제 화석연료 쪽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알래스카인가 어딘가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시출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씨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신재생, 풍력, 수소, 태양, 원전 뭐 이런 네, 것까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IRA가 필요 없다.
네, 우석이 많다. 네. 파리 협정은 개나 줘라. 맞아요. 네, 약간 이제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좀 구분이 확실히 좀 있고, 이것도 많이 이슈가 낙태 쪽이 아, 네, 맞아요. 좀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낙태도 그렇고 이민 문제도 네. 조금 있죠. 막 철벽도 쌓고 막 그랬었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이민자들의 정책을 갖고 나오셨던 분이 한 분 계시죠. 장동훈 씨.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뭐 국힘에 뭐 복귀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시기상으로만 따지면은요 미국 대선이 11월이에요. 맞아요. 근데 한국 대선이 2027년 3월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2025년이 들어서면은 그 미국의 누군가가 대통령이 될 거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대선 시즌이 조금 시작이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대선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뭐 대선 한 2년 전에 그때 이제 한번 이제 뭐 종목 때 이제 그죠. 한번 쑥 하고 미리 움직이면서 아, 이 사람 좀 구분이 되는 시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조금 더 의미를 다르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선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힌트가 되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트럼프는 이제 낙태 쪽을 주별로 알아서 해라. 이거고, 바이든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낙태 관련해서 관련주들도 또 과거에도 또 있었고, 네. 찾아보니까 공통된 거는 이제 인프라, AI 패권, 네.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은 그냥 공통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 이거는 무조건 미국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원전 쪽도 큰 두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불리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퍼스트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마저도 퍼스트가 돼야 된다. 바이든도 지금까지는 좀 우호적이지 않았대요, 암호화폐. 근데 뭐 외국에도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스탠스가 살짝 우호적인 쪽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라는 추측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한테 가장 영향이 있는 건 제가 볼 땐 핵무장이에요. 그거 얘기도 잠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결국 그거잖아요. 주한미군 돈, 네. 야 니들 잘 사는 나라인데 대한민국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아깝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난 핵도 필요하다. 바로 위에 뭐 거의 뭐 삼면이 둘러싸인 것을 제외하고는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국가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협상을 했었죠. 핵탄두의 그 무게인가요? 그때 당시 움직였던 게 하늘단두였죠. 그때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군사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핵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군사 전문가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무흐한 미소로 그래도 뭐 시간이 걸리죠. 약간 이랬어요. 그래서 그 앵커인지 아나운서인지 그 아저씨가 지루하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한 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이제 막 방산하면 좀 무거운 애들 있잖아요.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런 애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보기는 봐야겠죠. 저들의 실적까지 좀 괜찮은 지금은 모습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내만에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오면은 테마주가 생기는데 그럼 국내 대선 테마주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 국내 대선 테마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인맥 이슈가 하나 있고 학연, 뭐 연고지 뭐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 뭐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을 그냥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파평윤 씨가 있는 회사여가지고 올라간 종목이 있죠. 그리고 학연, 서울대 법대 이건 너무 많았었고 인맥 이제 뭐 사법연수원 몇 기 때 뭐 어디서 같이 했다. 그리고 이제 충남공가 동문회 동창인데 뭐 와이프의 회사 이래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별의 별걸 다 갖다 붙인다라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인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미국 대선은 인맥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정치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맥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게 좀 뭐 맞는 그냥 것 뭐 같아요. 엮으면 그냥 다 엮어버리니까 뭐 엮을 때 뭐 소시지 마냥 그냥 줄줄 엮어서 그냥 가잖아요. 정말로 많이 엮죠. 네. 별 이상한 걸로 다 엮고 관심 종목 정리하는 게 힘들 정도로 맞아요. 네, 진짜 그냥 뭐 사람들이 그때 시즌만 되면 이제 다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표의 이제 학교와 예. 졸업 연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경희대 학교 맞아요. 이제 사람들 찾는 것도 이제 혈안이 한번 됐었었고 반기문 때도 연고지도 있었고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트럼프 바이든 때는 정책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네.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